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희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희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이 즐거운 어린이날이죠. 네. 5월 5일 방정환 선생님 일제시대 때 만든 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날만 대부분 어린이들이 다 손꼽아 기다릴 텐데 이 행복한 날인 어린이날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아이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이들은 놀이공원을 간다든가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할 생각에 매우 들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함께 할 가족이 없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한 예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베이비박스. 참 우리 어린이날에 베이비박스 얘기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베이비박스는 관악구에 있죠? 예, 맞습니다. 관악구 교회인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서울 관악구에 그 한 교회가 있고 또 경기도 군포시 이렇게 두 개가 설치돼 있었는데 네. 워낙에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엔 또 금천구에도 또 다른 베이비박스가 생겨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버려지는 아동은 한 해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네. 또 미혼모인 경우, 네, 뭐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인가요?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데요. 예, 아무래도 양육 부담이 주요 원인이고요. 또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유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한 예로 장애가 있는데 아이를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 서울시 어린이병원 자료에 따르면 네. 약 700명의 아이 중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한 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체중의 아이가 26%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장애아도 양육 부담이 이제 포기로 이어지고 그렇게 베이비박스로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로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다시 찾아가는 부모는 전체 20에서 30% 선밖에 다시 되지 찾아가기도 않는다고.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맡겨놓는 거군요. 예, 힘들어서. 예. 하지만 나머지 아기들은 이제 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네. 보육시설에서 이제 자라거나 입양이 됩니다. 우선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장애아는 이제 장애시설로 가게 되고 비장애아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임시 위탁을 한 뒤에 이제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면은 거의 목사님이 예. 관계 기간이 넘기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이제 거쳐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비박스가 몇 년도부터 운영됐죠? 11년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2016년이니까요. 예, 예. 그 아이들이 많이 자랐겠네요. 그렇죠. 이제 2011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영유 아이들이라서 사실 이 아이들은 예. 지금 이제 부모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복잡한 감정까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설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예.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자랐을 때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요즘에 사춘기도 빨리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체성을 찾게 되고 네. 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다가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실 또 시설로 들어오는 모습을 들켜서 고아라고 이제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 한 아이의 경우는 시설이 아닌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거나 그렇게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참 아이를 낳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부모들도 뭐 쉽지 않은 환경이겠지만은 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참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사회가 상당히 보듬어주고 그 아이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네.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베이비박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종 아이들 좀 얘기해 보죠. 예. 어린이날 실종 아이들이 많이 생기죠. 맞습니다. 사실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네. 이제 즐겨야 될 시간이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등의 이런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예. 사실 어린이 실종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실종 아동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발표가 됐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요. 예. 잃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큰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예. 3년간 이 월별 아동 실종 신고 접수건을 발표를 했는데 네. 5월이 6,500여 건으로 12달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3년간 6,500건, 평균 5월에만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평소에 이 자녀에게 외출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아동의 경우에 사실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호기심이 많아서 네. 이 조금만 방심을 해도 각종 놀이기구나 구경거리 등에 정신이 팔려서 이 엄마 아빠한테 이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현장에서는 잠시라도 아이를 혼자 두고 눈을 떼어서는 안 되고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에 혼자 이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그 사이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것만 이제 노리는 그런 범죄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꼭 같이 다 가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 같은 복잡한 곳에 혼자 가도록 그 심부름을 시키거나 뭐 네. 심부름 교육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한번 갔다 와봐라. 이런 거는 이제 가급적 어린이날이나 이럴 땐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자동차 안에 혼자 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항상 부모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신상 정보를 적어둔 네임카드는 어떻습니까? 좀 그런 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네, 특히나 이런 5월 같은 가정의 달에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아이의 옷 안쪽이나 호주머니에 이 아이의 이름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 등 이 여러 가지 신상 정보가 적힌 이름표를 네.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더불어 자녀의 키와 몸무게, 신체 특징,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 정도는 이 부모가 반드시 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외출할 때 아이에게 빨강이나 노랑 이런 원색을 입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내일이 어린이날이고요. 이번에 저 연휴 아닙니까? 네. 임시공휴일이 돼서. 네, 네. 그래서 이 아빠 엄마하고 손잡고서 이 놀러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네. 예, 그렇겠군요. 네. 하여튼 아이들 그 어린이날 즐거운 날 아이들이 혹시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